나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래?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 진짜 못 써먹겠어. 누가 정말로 이 시장을 대표할 건가. 난 유니수학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은 되게 많이 하긴 했거든. 아니 그 스타트 언제 깔까? 스타트 끊고 나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이미 촬영되고 있어. 아 그래? 아 근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자. 지금부터. 근데 머리 졸라 귀엽게 잘랐네. 나 어려 보이지. 요즘에 뭐 재밌게 봤어, 학원? 나 그냥 뭐 요즘 AI 쪽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고 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어 쪽 그러니까 L1 그 안에서 사실은 누가 정말로 이 시장을 대표할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런 거긴 하거든. 이더리움과 EVM은 어떻든 간에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리소스고 그거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위를 이제 누군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것처럼 이더리움, EVM이 가진 지위를 범접할 수 없는 경지가 뭔가 생겼다고 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란 건 없어. 그냥 EVM을 써가지고 그 유동성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시장을 옛날부터는 보진 못했잖아. 그 이더리움이 커가는 과정들을 보진 못했잖아. 근데 이제 아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이더리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다른 체인들이 뭔가 넘보거나 뱀파이어 어택을 하거나 이러기가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넘을 수 없는 지위가 됐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기 시작한 게 사실 2017년도, 18년도 이 하락장을 겪으면서거든. 그리고 그거를 겪은 다음에 그 비트코인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랄까 완전 스캠 알트코인 아니야 라고 듣는 그런 사실 시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트레이가 겪었던 너가 겪었던 이제 하락장과 상승장이 이제 2021년, 22년 이 상승장 하락장을 겪으면서 아 이더리움이란 게 지위가 있는 것 같다. 이더리움이란 게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효과라고 말을 할 만큼의 뭐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게 사실 이더리움이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위를 누가 가져갈 수 있다, 뭐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게 이제 지난 상승장 하락장이고 이번에 그건 당연히 이제 당연해진 거고. 그치 이제 당연해진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번 상승장이 왔다고 했었을 때는 이더리움이 당연해지는 게 이번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더 이상 그 이더리움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거지. 하긴 지금 뭐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나 내러티브만 봐도 이더리움 위에서 우리 이거 하겠어요 하는 애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그치. 영향을 이제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난 상승장 때의 이더리움의 지위를 가져갈 새로운 네트워크가 뭐냐라는 게 난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명 혹은 전 세계 인터넷 인구가 쓰기 위해서 EVM이라는 네트워크가 효과적이냐라고 봤을 때 난 무조건 노거든. 아 진짜 못 써먹겠어. 나 가스비로만 너무 많이 썼어 최근에. 그렇지. 그게 뭐 그러니까 가스비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문제도 하나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엘트나 이런 것들로 뭐 풀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UIUX적인 문제를 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로드맵 안에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에는 이제 그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은 해. 근데 그걸 과연 이더리움이 잘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같은 경우에 뭐 솔라나 쪽에서 그걸 잘 많이 밀고 있지.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렇게 막 몇 천만 트랜잭션, 막 몇억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라나가 그거를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뭐 최선인지는 잘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효과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책들은 어떻든지 간에 이더리움 내에서만으로 다 해결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쳤을 때 지금 당장 가장 내가 주목하고 있는 네트워크 두 개는 솔라나랑 니어. 솔라나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니어는 왜?
니어와 솔라나를 이제 그 주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 EVM,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결국엔 VM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내지는 온체인상의 프로그램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랜잭션으로 혹은 블록으로 만드는 방식들 자체가 이더리움과 동일한가? 이더리움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자체 VM을 너무나 잘 하고 있고 니어 같은 경우에도 니어 자체 VM이 있는데 그 둘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 솔라나는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애플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냥 모든 걸 지가 다 하는 거야.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데이터 처리랑 그다음에 연산이랑 이런 것까지 그냥 여기 안에서 모든 생태계가 다 돌아가게 만들게 하는 게 솔라나의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고 그걸 진짜 잘하고 있는 거고 니어는 마이크로소프트 방식이야. 그러니까 OS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OS 시스템을 여러 군데 퍼뜨려가지고 병렬된 형태로 그냥 어디서든 이거를 쓰는데 우리 쓰고 있는 것도 몰라도 돼. IBM에서 윈도우를 돌려도 되고 델에서 윈도우를 돌려도 되고 HP에서도 윈도우 돌려도 되는데 우리 거 다 들어가 있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결국에는 이제 지난 이제 인터넷의 역사나 이제 하드웨어 컴퓨팅의 역사지. 더 그거 한다면 뭐 안드로이드와 애플 뭐 그다음에 그 애플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사실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그 어떤 애플 지위처럼 그 올인원 패키지를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솔라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장 많이 퍼뜨릴 수 있는 형태의 최적화된 거는 니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니어를 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니어가 가장 부족했던 건 사실은 이제 자체 생태계들 뭔가 퍼뜨리고 하는 것들 많이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TX 카운트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올라와서 그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는 유저 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니어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앞으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템버에서 아마 발표를 했나 아니면 지금 발표를 할 건가 그럴 것 같은데 체인 앱스트랙션 관련된 영역들이 니어는 샤딩 구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어느 체인에든 이 트랜잭션을 세트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예 체인 구조 단으로 이제 샤딩으로 풀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은 사실 니어가 훨씬 더 발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이제 그냥 웹2 혹은 기존의 웹3개와 웹3를 그냥 상호 호환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유저 단에서 전혀 모르게 만들 수 있는 거에 가장 최적화된 거는 니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니어가 가져가고 있는 방법론이 약간 이제 안드로이드 생태계 초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맞아. 그럴수록 이쪽은 단점도 그만큼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애플처럼 자기네가 가져가면 그만큼 이제 빠르고 좀 어느 방향성을 띄고서 추진력 있게 그리고 완성도 높게 뽑아낼 수 있는 반면에 니어 같은 방식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참여자가 엔간히 많지 않고서는 좀 완성도 있게 어느 방향성이 잡혀서 좀 발전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니어에서는 이런 걸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 일단은 뭐 디스클레이머 캐비아를 걸자면 우리는 니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해? 응? 니어랑 같이 뭐해? 콜리지움 했고 보스 콜리지움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인 앱스트랙션 서밋 오는 거 뭐 비틀위크 준비하면서 체인 앱스트랙션 서밋이나 이런 것들 준비 같이 하고 있고 NCD라고 해서 니어의 Certified Developer 프로그램이 있어.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그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니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 내가 본 개발자 생태계 중에서 가장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넓어. 그 라탄 애들 그러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 그 메타풀이라고 니어의 제일 스테이킹 그러니까 뭐 로켓풀 같은 거지. 거기는 라이도 같은 느낌은 아니고 로켓풀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아 뭔지 암. 로켓풀 같은 느낌의 메타풀이라는 것도 걔네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애들이야. 그리고 니어 자체는 발칸이나 아니면은 그 일리아가 뭐 그 동유럽 그쪽권 출신이고 우크라이나 뭐 이쪽 출신이니까 거기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레프 파이낸스 거기 이제 니어의 유니스왑 같은 애들이지. 걔네들 같은 경우 중국 애들이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표정 뭐야? 어? 리액션 어때? 리액션 한 번 하고서 좀 카메라 체크하는 거야? 어.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제 그 네트워크가 퍼져 있고 그다음 베트남 헙도 되게 크고 니어콘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베트남에서 썼을 때 참여자가 10,000명이 넘었을걸? 6,000명인가 10,000명인가 어떤간 뭐 6,000명에서 10,000명 차이가 크긴 한데 어떤간에 니어콘만 했을 때 그렇게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구조니까 그래서 개발자 생태계가 되게 분산되어 있고 생태계 그거를 접근성을 되게 좀 열어놓고서 되게 활발하게 풀어내는구나. 그렇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유저풀이 많은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사실 유저풀인데 그렇지. 유저풀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그러니까 솔라나가 이제 봉크나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한 형태의 플레이들로 유저나 TX가 많이 찍혔다면은 이건 잘 모르겠구나. 핸드폰 샀거든. 쌌어. 난 절대 안 사. 왜 절대 안 사 또? 나는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라 아 굳이 그걸 바꿀 이유가 없어서. 언제 도착해? 몰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안 와도 돼. 그렇지 그거 안 하도 에어드랍만 오면 되잖아. 진열점 맞춰야지. 아 그치. 진열점 맞춰서 넣어놔야지. 그건 또 맞지. 아니, 며칠 전에 봉크 그거 뭐야 미덥도 하시더만. 그래? 그거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봉크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 솔라나 분들 같은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솔라나의 파이팅이야. 근데 니어 파이팅이 되게 달라. 니어는 이제 TX가 찍히는 게 이제 카이카이나 아니면은 스웨코인 같이 실제로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아. 찍히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맞아. 그게 두 개가 되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저 숫자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거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솔라나는 좀 더 힙한 감성이나 좀 더 약간 크립토 네이티브 감성이 강하다면은 니어는 오히려 개발자는 개발자 풀이 또 다르고 사용자는 정말로 그냥 웹3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풀이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코어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좀 생태계로 반영돼서 드러나는 것 같아. 맞아.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 니어가 실제로 그 유저 따는 뭐 개발단까지 뭐 겪어나서 뭐 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니어를 활용한 컨슈머 앱들이 좀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고, 이용자 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게는 많이 느껴지네. 사실 이제 이게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된 후에 또 언급될 얘기긴 하겠다만 그 기존의 이제 애플 생태계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들었을 때 결정적으로 또 큰 차이가 보여지는 게 보안 레벨이 있잖아. 맞아. 왜냐면 보안에 대한 그 뭔가 앱이 출시가 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보안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서 나오느냐를 봤을 때는 닫힌 생태계가 되려 좀 안전한 편이었지. 맞아 그러긴 해.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되게 그치, 많이 엄청 이제 타이트하잖아. 맞아 타이트하게 쓰고 뭐 그러긴 하지. 반면에 열린 생태계, 안드로이드처럼 열린 생태계, 니어도 좀 그런 결임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니어에서 개발돼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고 그 허들은 낮은 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보안 레벨이 소비자한테 많이 노출되는 그 보안 허점이라든가 리스크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 있겠다. 당분간은 좀 힘들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지식 영역이라든지 뭐 GK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실 수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밀고 있는 게 그 서큐리티 코드가 그 프로그램 자체의 서큐리티 그러니까 그 무브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어디터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밀고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수이나 에토스 무브 기반의 이제 사실 VM 그쪽도 나름대로 그게 있고 그다음에 GK 기반 VM은 또 아예 새롭게 나오는 영역들이니까 아직은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도 그냥 완전 새로운 생태계들 그런 애들도 이제 다음 상승장에서 누가 곡선을 그릴지는 봐야기는 할 것 같긴 해. 근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정말로 크립토 붐이 오는 상승 버블이지 않을까 싶어. 40%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많이 견뎠어. 근데 이제 내가 지켜본 이 크립토의 역사는 아곤의 말은 항상 틀리다였거든. 그건 맞아. 그랬구나?